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머니컨설팅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최저보증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마이너스 금리와 최저보증 이자율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마이너스 금리다 뭐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인가 무슨 소리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자는 어떻게 나오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 초저금리 시대가 됐을 때 혹은 마이너스 금리가 됐을 때도 어떻게 조금 잘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너스 금리가 뭘까요? 단순하게 일단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나라에서 정하는 이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가 0% 이하인 상태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뭐 헝가리 이런 곳들이 이제 요새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0%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맡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자, 그러면 왜 이거를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서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맡기느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밑으로 해더라도 돈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를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제 돈 규모도 엄청나니까 이걸 꺼내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어딘가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마이너스 금리에 이제 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내렸는데 사실상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는 아니죠. 1.25%로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동결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0% 이하인 상태. 나라에서 정하는 통화정책 기준금리가 0% 이하인 상태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예적금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 아니라고요. 적금 같은 거를 부을 때도 뭐 1%도 안 되는 정말 0%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준히 그 사람들은 적금을 넣어요. 이게 그 일본 민족의 고유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적금이나 예금 이자를 내가 1%나 2% 남짓을 받았다. 근데 물가는 1년에 3% 정도가 뛰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자를 내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네.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요. 적금 이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도 칭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나 뭐 이런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금리에 미치진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것보다 높게 상승하는 경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를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자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가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저보증 이자율이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주로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이런 장기계약성 저축 상품들에 있는데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약정된 이자 이상을 보증한다. 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이런 거나 이제 종신보험에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최저보증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 보험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 최저보증 이자율 이것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이자가 뭐 1부 이자, 2부 이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이자가 보통 은행에 적금만 넣어도 10% 이상을 주는데 뭐 이자가
5%, 7% 밑으로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최저보증 이자율을 5%에서 7%를 딱 정해놨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저보증 이자율이 5%나 7%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입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들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막 전화를 엄청 받아요. 지금 빨리 연금에 개시하세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뭐 연금 개시할 때 뭐 저희가 사은품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 연금 개시를 하시기보다는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제 연금이나 종신보험 같은 자산들은 나중에 연금 전환할 때 5%나 7%의 최저보증 이자율로 계속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죠. 네. 근데 지금은 현재는 2.5% 수준으로 낮춰져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다 보니까는 최저보증 이자율도 같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서 지금은 2.5%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사례를 본다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 높은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최저보증 이자율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지지선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5% 최저보증 이자율이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게 이 최저보증 이자율 같은 것들도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끝까지 이거를 납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보장성 보험인데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보증 이자율만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면은 이거는 환급하는 기간이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이 2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안고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최저보증 이자율을 보증하는 어떠한 상품이 있다.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최저보증 이율 상품을 100% 활용하는 방법. 환급률이 높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받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곳곳 회사에서 이제 출시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종신보험의 최저보증 이율하고 일반적인 보장성 종신보험인데 여기서 환급률을 좀 더 높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사망보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저보증 이율 효과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사망보장과 저축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니까 사망보장이 원하시고 저축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수시 추가납입을 활용한다면 향후 금리가 더 낮아졌을 때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의 저축할 수 있는 적금 통장을 하나 마련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 납입을 하고 추가 납입을 하면은 환급률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되고 중간에 내가 찾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일본처럼 막 0% 가까운 0.1% 이 적금 금리 막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통장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면은 나 혼자 2.5% 최저보증 이자율 2.5%의 적금을 혼자 가입할 수 있는 효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나만의 적금 통장, 최저 2.5% 적금 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최저보증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하나쯤 이제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비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괜찮은 바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